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가 새해 들어서 점점 그 수상한 기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경제 상식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일본이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금리를 일본이 0.1%까지 내놨는데 2008년에 1월 29일 날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1%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려면 뭡니까? 내가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어 놓으려면 내가 1000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를 했겠습니까? 자, 은행에 돈 넣어 놓지 말고 이제 너 은행에 돈 맡기는 것도 비용이 드니까 그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겁니다. 일본 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은행 총재가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아베노믹스를 쓰고도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뭐 2%대의 인플레이션을 갖다 끌어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데 2%는커녕 아직도 0.4%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도요 2014년 6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두 번에 걸쳐서 마이너스 0.3까지 낮췄습니다. 자, 유로존 국가 이외에도 스위스, 덴마크 등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캐나다하고 대만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단기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수수료를 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볼 수 없는 기현상이 나면서요. 스위스에서는 칸톤주 정부가 세금을 늦게 내기를 원하면서 조기 납세 시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폐지한다고 한 겁니다. 왜? 현금을 갖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세금을 빨리 받으면 그걸 받아가지고는 주정부는 은행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드니까 세금 천천히 내. 그렇지만 이것이 그 세계 경제를 살리는 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20% 되었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죠. 30% 초반까지 갔는데요. 이런 오일 쇼크, 올라서 오일 쇼크가 아니라 내려가서 이 쇼크니까 역 오일 쇼크인데 유가가 떨어지는데 경제는 점점 더 오히려 악화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1, 2차 오일 쇼크가 70년대, 73년에 한 번 있었고 79년에 있었죠. 73년에는 이스라엘하고 중동 간의 4차 전쟁 때문에 79년에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석유 수출을 금지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때 한국이나 이런 신흥국,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갑자기 오른 석유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제는요,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유 가격의 하락은 미국의 세일 원유 개발로 석유가 하락했다 이런 부분은 극히 미미하고요. 실제로는 이 석유가 하락한 부분들은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세계의 모든 자원의 집합체라는 중국부터 공장이 안 돌아가고 한마디로 경제가 이렇게 장기 침체에 빠지니까 석유 사용량이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석유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죠. 수요가 주는데 어떻게 사용량이 올라가겠습니까? 거기에다 공급은 미국의 세일가스 죽인다고 늘린 데다가 사우디가 이번에 이란까지 이제 이 제재가 완화되면서 공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유 가격이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주요 이런 어떤 국가들의 한마디로 오일 달러, 중동의 오일 달러가 물건을 사거나 한마디로 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에 이렇게 잘 돌아가던 경제가 안 돌아가서 석유도 안 쓰니까 중국은 마찬가지로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석유 가격의 하락이 세계 경제를 점점 더 위축시키는 식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유 가격이 2003년 이래 사상 최저가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서 여러분들 가게에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유가의 효과가요 산업 전반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저유가가 되면 공장들이 열심히 공장을 들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도 다운돼 가지고 그걸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유가 시대에 싼 값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도
팔 데가 없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하고요, 유가가 보통 유가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유가가 내려가면 주가도 내리는 이런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부분이 또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현상이에요. 보통 유가가 올라오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제는 유가가 오르면 이 경제가 그래도 좀 좋아지는 거다 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지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해서 이 주가가 떨어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0.97 정도까지 된답니다.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는 식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유가가 한 100달러 올라가면 주가가 지금보다 한 2배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신흥국이라 해서 한국이라든지 뭐 이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이런 브릭스 국가들, 즉 흥하라고 신흥국인데 전혀 흥하지가 않고요. 선진국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선진인데 이 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국과 선진국이 서로 어려울 때 선진국이 어려우면 신흥국이 도와주고 신흥국이 어려우면 선진국 경제가 잘 돌아서 도와주는데 둘 다 골뱅이 들어서 비실비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을 이머이징 컨트리라 그랬는데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 미국의 루비니 뉴욕대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해서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한 회의에서 종전에는 5-6%까지 성장하던 신흥국이 이제는 4-5% 선에서 성장한다면서 그러니까 신흥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비정상, 즉 뉴노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침체하는 것이 정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에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저성장 돌파구의 어떤 요인이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랍니다. 기업이 투자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귀신같이 냄새를 맡습니다. 개코입니다. 경제가 살 건가 죽을 건가,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 건가. 돈이 안 되니까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 경찰이 집어넣는다 해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기업주들이 투자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분들도요, 누구 못지않게 경제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공부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대기업들은요, 올해 1년, 내년 2년까지를 무사히 넘기자라는 쪽으로 모든 걸 축소시키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혼 계자이 신문은 일본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사태는 피해야 된다면서 일본 은행의 대응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도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엔고를 막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랬지만 이것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니케이는 사설을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자금의 양을 늘리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도 보여준 거다. 일본은 그동안에 아베가 집권하고 양적 완화로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그거 푼다고 안 되는 겁니다. 0%대에 침체된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금융 정책만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니. 금리 가지고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과거에는 금리가 높으면 돈이 시중에서 은행으로 들어오고 금리가 낮으면 그 돈을 다 빌려가가지고 투자나 소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0% 금리를 유지해도 돈을 안 빌려간다는 거. 일본이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도 돈이 안 돈다. 그게 경제학에서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히 신문이 사설에서요, 현재의 초저금리 하에서도 은행 대출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쉬운 말로 하자면 0%로 돈을 갖고 가라 해도 이자 없이 기업이 돈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는 쓸 수 있는 수법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이 언론들은 보고 있고요. 일본 은행은 민간의 금리가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금리는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이 설비 투자와 소비를 자극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마이너스 금리 한다고 민간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지만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은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될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극약의 처방을 뭘로 써야 될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들도 이거 해봤자 잘 안 될 거라고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풀은 자금들이 애나 폭락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답니다.